자, 첫 번째 공지사항 1번. 공지사항 1번. 너네 시험 대비 보강은 언제부터 시작하냐? 다음 주 일요일부터 시작합니다. 다음 주 일요일부터 시험 대비 보강이 시작하는데 그나마 너네에게 희소식은 중3과 고1이 최악의 시간대에 걸렸고요. 너네가 고2들이 다 꿀타임을 가져갔습니다. 고2들이 다 꿀타임을 가져갔습니다. 일요일 오후일 거고요. 오후 니네 국어 전이고요. 왜? 바로 끝나고 보고 가야 돼요? 아니요. 중간에 좀 텀이 있어요. 좀 시간이 길 텐데 내가 마지막 타임을 기하로 잡아놔가지고 몇 시간이에요? 아마 니네가 지금 내가 생각했을 때 한 팀은요. 여기서 조정이 들어갈 수는 있어요. 어떻게 조정될지는 내가 조금 고민을 할 겁니다. 왜냐면 뒤에 기하 듣는 아이들이 있어가지고 요 반에도 있고 뒷반에도 있고 다 기하 듣는 아이들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 기하 때문에 조금 고민은 할 건데 요거 아마 첫 타임이 1시 20분에서부터 2시 40분까지가 한 타임 2시 40분에서 4시 타임이 한 타임인데 니네는 앞에 한 시간에 자습이 붙어 있어요. 한 시간에 자습이 붙어 있는데 근데 내가 여기서 솔직히 고민을 해봤어요. 진지하게 고민을 해봤는데 니네 선택해. 여기 전에 자습 붙여서 할래? 아니면 그냥 금요일날 자습하러 할래? 1시간. 금요일날 니네 다 뒤에 아무것도 없던데? 금요일에 이거 끝나고 어? 이거 끝나고 할래? 다음 주부터 이거 끝나고 할래? 아니면은 요때 그냥 1시간 붙여서 할래? 아, 만약에 안 하는 애들이 있잖아. 영어 보강 있어가지고 못하는 애들 생기잖아. 영어 보강 때문에 못하는 애들은 일요일날 어차피 부를 거예요. 응. 영어 보강 때문에 못하는 애들은 일요일날 부를 거예요. 걱정하지 마시고요. 언제 할래? 니네 둘 중에 하나 골라요. 클리닉은 저기 앞으로 붙을 거야. 저 시간 앞으로 붙을 거예요. 아니요? 이 둘 중에 하나만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가 니네 반, 하나가 그 니네 바로 뒷반 있잖아. 월토반. 걔네랑 너네랑 이렇게 하나씩 나눠 가질 거야. 어느 반으로 골라서 할래요? 어느 타임으로 고를래? 니네한테 선택권을 줄게요. 뒷반 애들은 선택권 안 줄 거거든. 뒷반 애들은 선택권 없거든. 걔는 그냥 까라면 까야 되니까 너네한테 선택권을 드릴게요. 어디로 할래? 이때 할래? 이때 할래? 1시 20분, 2시 40분. 일요일이야 둘 다. 토요일은 안 되고 내가. 기하가 바로 여기 뒤에요. 4시부터. 기하가 바로 4시부터예요. 기하가 5시 40분까지. 너 시험 범위 많은 거를 생각해. 그러니까 금요일은 자습이고 어차피. 이거는 그거예요. 진도 나가는 거. 클리닉이 아니라 진도 나가는 거 얘기하는 거야, 이거. 주말에 진도 나가는 거 얘기하는 거야. 이거 시험 대비 보강 얘기하는 거야. 클리닉이랑 별개야. 클리닉은 니네가 여기 시간을 고르면 이 시간 고르는 시간에서 선택이 될 거야. 전자, 후자. 1번, 2번. 자, 니네가 곧 있으면은 해야 되는 대통령 투표를 미리 해봐. 투표를 미리 해봐. 야, 손 들어. 1시 20분에 시작하자, 손. 한 명. 응, 한 명. 내려. 2시 40분에 시작하자, 손. 오케이. 2시 40분이네요. 니네 당첨? 2시 40분. 니네가 여기 당첨. 야, 너네는 그래도 요때 나오면 끝이잖아요. 나는요, 다음 주부터 이때 나와야 돼요. 안타까워라. 9시에 시작이야. 내가 뭐 학교 수업을 해야 돼, 일요일날. 얼마나 불쌍하니? 9시가 1교시 9시가. 뭐가 왜? 자, 그래서 어쨌든, 자, 그럼 너네가 요때 2시 40분에 하는 걸로 하고, 저기 뒷반, 월토반 애들이 1시 20분에 들어가는 걸로 한다. 알았죠? 시간표 저렇게 반영될 거고, 클리닉은 아마 일요일 아침에 붙여서 해도 될 것 같은데, 이거 바로 앞타임에 1시간. 그거 가능한 사람들은 그때 하시고, 내 생각에 인화요구 애들이 그때 될 것 같아. 맨날 니네 이거 끝나고 영어하러 맨날 갔어가지고, 그동안. 이거 끝나고 맨날 영어하러 갔어가지고, 인화요구가 이 앞에 붙을 것 같고요. 나머지들은 모르겠어요.
4시 끝나고 해도 돼요. 4시 끝나고 해도 돼요. 왜냐면은 조교쌤은 어차피 6시까지 있으니까 4시 끝나고 해도 돼요. 6시까지 딱 하고 가면 돼요. 넌 그러니까 너는 웬만하면은 너 월요일도 안 되니까 금요일에 일찍 와서 하든가. 어차피 저기 조교쌤이 6시 반부터 오니까. 잘 골라.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갈 거니까 알고 있으시면 되겠고 니네 시작일은 다음 주부터입니다. 다음 주부터 그렇게 가니까 그렇게 체크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스케줄은 이렇게 될 거고 기한은 이때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인공지능 수학이랑 경제 수학 있죠. 왜 니들은 나를 고통을 주고 싶어 하는지 모르겠지만 싹 다 내가 합니다. 모든 과목을 싹 다 내가 합니다. 인공지능이랑 경제 수학도 내가 해야 돼서 그거는 야 인공지능이랑 경제 수학은 들어보니까 문제집도 없고 학교 교과서에 있는 거 그대로 나오고 자료는 줄 수 있어. 옥년여고가 본 게 있거든. 올해 옥년여고가 봐가지고 본 게 있어요. 기출문제나 이런 것들은 줄 수 있는데 필요한 거 있으면은 1대1 질문식으로 할 거야. 그렇게 알고 있으면 돼요. 그래서 인공지능이랑 경제 수학은 1대1 질문식으로 할 거고 기하는 강의를 하겠습니다. 기하는 강의를 좀 해줘야 돼요. 아니요? 시험 대비 교재로 갑니다. 시험 대비 교재로 갑니다. 야, 4시간 안에 기하 전범위를 끝내야 돼. 4시간에 기하 전범위를 끝내야 되는 지금 이제 극한의 코스예요. 저 이번에 기아에 서술형 나온대요. 다 나올걸? 대부분 다 나오던데? 기하도? 서술형. 야, 그리고 2학기 때 기하하는 애들도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해야 된대요. 그리고 2학기 때 경제 수학, 인공지능 수학도 내가 하래요. 다 나보고 하래요. 이유를 모르겠어요. 싹 다 나보고 하랍니다. 다른 선생님들은 다 나한테 짬 때리고 지들은 도망갔어요. 다 나한테 짬 때리고 도망갔어요. 그래서 내가 다 해야 됩니다. 얼마나 불쌍한 인생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봅시다. 자, 27쪽 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우리 오늘 27쪽에 자, 지난 시간에 배웠던 시그마부터 다시 한 번 더 잡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일부러 시그마를 먼저 한다 했습니다. 앞에 봐. 지금 내가 등차, 등비수열의 일반항만 알려드리고 합공식 안 알려드렸습니다. 학교에서는 아마 등차, 등비수열의 일반항을 배웠으면 100% 합공식을 배웠을 겁니다. 근데 나는 합공식에 대한 얘기를 일체 꺼내지 않았습니다. 왜냐? 내가 월요일에도 얘기했어. 시그마랑 요즘은 연계돼서 내오는 게 많아. 그러니까 시그마를 같이 붙여서 배워놔야 여러분들이 학교 시험 그리고 내신, 수능에서 좀 나오는 고난도 문제들까지도 고루 살펴볼 수 있는 기회가 생겨요. 그래서 일부러 내가 과감하게 시그마를 먼저 가지고 온 거고 오늘은 목표가 하나입니다. 오늘 연습 문제가 일부러 100이직으로 나간 이유가 있습니다. 이걸로 3강의 연습 문제 프린트가 대체가 되는데 왜 이걸로 대체를 하느냐? 3강의 내용은 처음부터 끝까지 싹 다 그냥 뭐야? 얘랑 친해지는 거야. 오늘 여러분들 목표는 하나입니다. 니네 친구 목록에 얘를 하나만 넣어주세요. 절교하지 마시고. 니네 친구 목록에 얘 하나 넣어주는 게 오늘 수업의 목표 끝이에요. 됐어요? 그래서 오늘 이 친구 가지고 많이 장난을 칠 테니까 잘 보시면 되겠고 막판에 영어 단어처럼 그냥 외워야 되는 것들이 3개의 공식이 있습니다. 오늘 그거를 좀 잘 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앞에 보자. 지금부터 집중. 자, 봐봐. 자, 우리 월요일날 빠진 친구들을 위하여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보시죠. 너 영상 봤어? 이런 친구들을 위하여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가볍게 잡을게요. 우리는 첫 번째로 얘기하고 싶은 게 수열의 합이야. 수열의 합이라는 거는 진짜 말 그대로 일반항들을 잡아주는 건데 내가 가지고 있는 일반항들을 싹 다 더하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제1항, 제2항, 제3항, 제4항 해가지고 계속 더해 나가. 어디까지 더해 나가냐면 제 n항까지 싹 다 더해 나가는 거야. 어떤 특정한 항까지를. 근데 우리가 언제까지나 이렇게 다 쓰는 게 귀찮다 이거예요. 귀찮아 죽겠다는 거라서 그럼 이거를 좀 압축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또 다른 기호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만든 게 시그마예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시그마라는 거는 실제로 이렇게 돼 있는 거를 이렇게 우리가 그리스어의 대문자 S자예요. 그래서 그리스어의 대문자 S자를 이렇게 앞에 딱 따와서 이렇게 표현을 해줬을 때 우린 여기 있는 요 밑에 거랑 여기 있는 위에 거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는 얘네들을 이용해서 뭐랑 뭐를 표현하냐면 그때 여기 있는 얘네들을 가지고 우리는 기억나는 사람들 얘기해봐. 수열에 뭐랑 뭐를 얘기해준다 그랬어요. 여기 있는 요 네모 두 개가 수열에 뭐랑 뭐를 얘기한다 그랬지? 처음 수랑. 그치? 그러니까 얘네들을 수열의 항번호
그때 여기는 수열의 항번호에 나는 지금부터 뭐랑 뭐를 잡아줄 거냐면 시작과 끝을 잡을 거야. 그때 여기는 시작과 끝을 잡아가지고 보여주는 게 여기 있는 저 위아래 들어가 있는 숫자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리고 나서 여기 있는 얘는 여기 오른쪽에 있는 거는 실제 어떤 애들을 더할 건지에 대한 얘기들을 해줘야 되잖아.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때 여기 오른쪽에 들어오는 게 바로 그래서 누구냐면 더하고자 하는 수열을 얘기하겠죠. 그걸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걸 우리가 일, 반, 항 이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애들을 더할 것인지를 가지고 우리가 표현해주는 하나의 기호를 시그마라고 한다. 이렇게 그냥 가볍게 기억해주고 넘어가시면 돼요. 알겠죠?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이 친구를 그래서 시그마를 가지고 표현을 하게 되면 잘 봐요. 그래서 우리 여기 있는 이 친구를 가지고 시그마를 표현하게 되면 그럼 이 친구는 사실상 시작과 끝을 보세요. 그러면 나는 여기 있는 이 시그마를 썼을 때 시작은 몇 항에서부터 출발했어요? 제 몇 항? 제 1항에서부터 출발하니까 밑에가 1인 거야.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리고 제 몇 항까지 더한대요. 나 지금 보니까 제 몇 항까지 더해요. n항까지 더한다니까 위에는 n. 이렇게 써주고.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 다음에 여기 오른쪽에 들어오는 건 일반항이 들어와. 그럼 일반항이 얘지.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우리는 a에 결국 여기 있는 문자는 n이 다른, n이 아닌 다른 또 다른 문자. 보통은 k 같은 걸 많이 쓰니까 그래서 k를 이용해서 표현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그리고 나서 여기 있는 얘 문자는 여기 있는 요 밑에서 똑같이 규정을 해주면 이때 그 문자에 따라서 숫자를 똑같이 집어넣을 수 있대요. 라고 얘기해주는 근거기도 해요. 이해돼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보통은 여기 표현하고자 하는 문자랑 여기 표현하는 문자는 똑같은 걸 써주는 게 맞다. 여기까지만 기억해주고 넘어가 주자. 그래서 시그마는 요렇게 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합의 기호예요. 됐습니까? 시그마는 별거 아닌데 그러면서 내가 두 번째로 분명히 너네한테 뭐랑 뭐를 구별하시라 그랬냐면 이런 거. 봐봐. 그럼 내가 너네한테 분명히 이거 두 개 구별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SN과 여기 있는 시그마, 여기 있는 K가 1에서부터 N까지 갔을 때 우리는 AK, 얘네들을 구별하라 그랬습니다.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둘의 차이점은 기억나는 사람들만 다시 한 번 더 얘기를 해봅시다. 그럼 여기 있는 S는 분명히 얘기합니다. 시작하는 항이 분명히 정해져요, 안 정해져요, 얘는? 얘는 무조건 정해져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차이점이 이 친구는 시작항이 무조건 제 몇 항으로 고정받는 친구예요. 여기 있는 시작항은 제 몇 항이에요? 그치, 첫째 항이지. 그러니까 첫째 항을 우리가 숫자로 표현하면 제 몇 항을 우리가 시작항으로 잡는다. 제 몇 항을 시작항으로 잡는다고? 제 1항을 시작항으로 잡아서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무조건 1항에서부터 더하는 게 SN이야.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SN인데 얘가 제 4항부터 더한다. 말이 안 된다는 거야. 무조건 1항에서부터 더해줘야 되는 게 SN의 뜻이에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근데 시그마로 쓰게 되면 장점이 있죠. 시그마는 여기 밑에 들어가 있는 숫자가 반드시 1일 필요가 있다고요? 아니면 없다고요? 얘가 1일 필요가 없어요. 대부분 1을 많이 써줄 뿐이지.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얘가 반드시 1일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1일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사실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제3, 그러니까 3부터 시작해서 제3항부터 표현해도 되고 100항부터 표현해도 되고 1000항부터 표현해도 돼.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뭐야? 조금 더 확장적인 개념이에요. 조금 더 자유로운 개념이 시그마야. 그러니까 요즘은 학교 선생님들이 이거를 잘 안 내는 이유가 뭐 때문이냐면 요걸 이용하면은 우리가 원하고자 하는 거를 조금 더 쉽게 표현할 수 있잖아. 그래서 그거를 표현하기 위해서 요즘은 시그마를 섞어서 내는 경우가 많아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시그마를 그래서 먼저 배우는 이유가 그것 때문입니다. 요즘은 이렇게 배우셔야 돼요. 알겠죠? 교과서랑은 좀 달라요. 그래서 시그마는요, 단순하게 얘기합니다. 그냥 시그마는 단순하게 그냥 진짜 기호예요. 이렇게 쓰겠다라고 약속을 하는 일종의 니네 2학기 때 배우게 되는 이 친구랑 같은 개념이에요. 극한.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둘은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안녕, 내 이름은 누구라고 해 하고 그냥 통성명만 하세요. 지금부터는. 알겠죠? 그래서 시그마 가지고 연습해보는 건 왜 말이 안 나오냐. 시그마 가지고 연습해보는 거는 조금 이따가 대표형 1번에서부터 해보도록 하고요. 자, 시그마의 성질. 이제부터는 한 명도 안 들어갑니다. 잘 들으셔야 되겠습니다. 앞에 보세요. 지금부터가 좀 내가 할 말이 많습니다. 지금부터 내가 좀 할 말이 많아요. 봐봐. 증명해 드릴게요. 지금은 처음이니까. 싹 다 증명해 드릴 건데 잘 봐. 의외로 금방 지나간다. 알겠니? 여기까지는요. 일단 외우는 건 쉬워. 시그마는요.
쪼개질 수가 있다일까 아니면 없다일까 쟤네들을 딱 보면 알겠지만 결론은 시그마는 반드시 쪼개질 수가 있어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근데 시그마는 어디에 대해서만 쪼개지냐면 체크 좀 하세요. 반드시 누구에 대해서만 쪼개지냐면 여기 A, B. 즉 더하거나 빼거나 상수배를 했을 때만 쪼개질 수 있습니다. 다시 수열의 곱과 수열의 나눗셈은요. 절대 성립하지 않아요. 그래서 D는 무조건 기억하셔야 됩니다. 시그마는 아무 때나 쪼개는 게 아니라는 거.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시그마는 무조건 더하는 거랑 빼는 거, 그 다음에 곱하는 것도 누구를 곱했을 때만 쪼개지는 게 가능하냐면 여기 동그라미 칠 건 여기 상수와. 그러니까 숫자만 곱해졌을 때는 시그마를 쪼개는 게 가능합니다. 그 외에는 못 쪼개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결론은 이거야. 그러니까 이것만 외우면 돼, 사실은.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리고 밑에 거 D, C는요. 그냥 당연한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내가 그냥 조금 이따가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한별아 알겠지? 한별아 정신 차려야 돼. 체크했어 이거? 얘 왜 갑자기 왜 이렇게 피곤해? 너 왜 이렇게 갑자기 피곤해? 오늘 왜 갑자기 기분이 안 좋아졌어 갑자기? 아니야? 잘 봐야 돼. 멍 때리면 안 돼. 그래서 여기 있는 거 그럼 얘가 왜 성립하는지도 보여드릴게요. 곱하기 나누기는 왜 안 되는지도 보여드릴 겁니다. 알겠죠? 잘 보시면 되고요. 앞에 봐 지금부터. 앞에 보면서 내가 이유 설명해 드릴 테니까 잘 보세요. 그러면 사실 얘네들의 증명은요. 사실은 이겁니다. 시그마의 성질의 증명입니다. 그때 여기는 시그마의 성질의 증명을 좀 보여드리면 그냥 이거야 사실은. 그러면 지금 내가 첫 번째로 원하는 게 어차피 빼기는 똑같으니까 그냥 나는 시그마 K가 제 1항에서부터 N항까지 갔을 때 나오는 AK와 BK를 한번 더 해봅시다 라고 얘기를 해보는 것부터 우리가 가볍게 증명해 볼 거야. 그러면 우리는 제 몇 항부터 제 몇 항까지 다 더해주라는 얘기랑 같은 말인 거야. 얘네 실제로 보면 제 몇 항부터 제 몇 항까지 더하라는 얘기야. 1항부터 제 몇 항까지 더하는 거예요? N항까지 다 더하는 거죠.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기 밑에 들어가 있는 첨자가 1에서부터 출발해서 1, 2, 3, 4 이런 식으로 다 나열하다 보면 N까지는 그렇게 다 모아줄 수 있다는 게 여기 내용인 거지. 그래서 우리는 얘네들을 실제로 시그마의 정의에 따라서 표현해보면 A1과 우리는 B1을 더해준 거, 그 다음에 A2랑 B2를 더해준 거, A3과 B3을 더해준 거, 이런 식으로 계속 나아가서 몇 항까지 더해주는 게 포인트냐면 제 N항과 저 AN, BN까지 더해준 것까지 해서 이렇게 표현해 주시는 거야. 제 N항까지 표현이 가능한 거니까. 괜찮죠? 그래서 얘네들이 다 더하기로 연결이 돼 있습니다. 이게 시그마의 기호잖아. 그럼 우린 이것까지 좀 생각을 해봐. 더하기잖아. 그럼 더하기를 내 맘대로 자리를 다 이렇게 스위치하는 게 또 돼요? 아니면 안 돼요? 더하기는? 내 맘대로 자리 바꾸는 게 다 가능하죠. 맞아요? 그래서 2 더하기 3이나 3 더하기 2나 동일한 계산 결과를 갖는다는 얘기를 토대로 A는 A끼리 B는 B끼리 다 뭐라도 돼요? 아니면 안 돼요? 되겠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봐봐. A는 A끼리 이렇게 몰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제 N항까지 몰았고 그 다음에 B는 B끼리 몰아서 나는 B1과 B2와 B3 해서 어디까지 갔냐면 BN항까지 몰았어요. 이렇게 된 거야.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그리고 나서 얘네들을 더하기로 연결했을 때 이 친구를 다시 한 번 더 뭐로 표현한 거냐면 시그마로 표현이 가능하죠.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리고 나서 여기 이렇게 주어져 있는 이 친구 또한 시그마로 표현해주는 게 문제 없죠.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얘네들을 시그마로 표현해주게 되면 얘네 증명 끝납니다. 이해되셨죠?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이거를 시그마로 표현해봐. 그럼 이 친구는 시그마 제 몇 항에서부터 출발했어요? 그러니까 얘가 제 몇 항에서부터 출발해요? 1항에서부터 제 몇 항까지 갔어요? 제 몇 항까지 갔어요 이게? N항까지 갔죠.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때 1항부터 N항까지 갔을 때의 일반항. 이게 바로 누구니까? 얘는 A니까 그래서 첨자 번호만 달라지게. 그래서 여기는 AK 이렇게 써줄 수가 있는 거고.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얘는 BN에 대해서 똑같이 써주는 거니까 그럼 이거 자체도 보게 되면 얘가 시그마. 그래서 나는 K가 1에서부터 N까지. 그래서 나는 뭐가 되냐면 B, K를 이렇게 더해준 거랑 같더라 라고 보여주게 되면.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우리 첫 번째로 가지고 있었던 성질이었던 시그마는 이렇게 쪼개주는 게 가능하다가 증명이 끝난 거죠.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졸린 사람들은 저기 뒤에 스탠딩 책상이 있으니까 저거 쓰시면 돼요. 저기 바닥에 있긴 있어요. 저거 바닥에 있는 거 이렇게 끄집어내서 쓰시면 돼요. 써도 돼. 새 거야 참고로.
저기 뒤에 있어요. 졸린 사람들 쓰세요. 내가 거금을 들여서 샀어요. 가도 돼? 그냥 책상 위에 올려. 그리고 여기 밑에 이렇게 하나를 잡고 한 손을 잡고 그냥 올리면은 지가 올라가. 가벼워. 야, 졸리면은 저거 스탠딩 책상 쓰세요. 알았지? 잘 봐. 잘 봐. 그래서 여기까지 이렇게 딱 보여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여기까지 됐어요? 끝? 됐지? 그래서 뭐야? 1번 증명 끝났습니다. 그래서 더하기는 쪼갤 수 있다. 빼기는 여기가 만약에 빼기잖아. 그럼 여기가 그대로 똑같이 다 빼기로 바뀌는 거니까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여기가 빼기로 돼서 빼기가 된다. 똑같아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보여주면 되겠고 그러면은 실수배한 거죠. 그러니까 상수배를 해준 것도 똑같이 시그마를 쪼갤 수 있다가 2번이니까 그럼 나는 지금부터 상수배를 해볼게요. 그럼 나는 여기 K가 1에서부터 N까지 갔을 때 내가 가지고 있는 AK에 나는 지금부터 누구냐면 상수배를 해준 거야.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얘네들 자체도 보게 되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A1과 A2와 A3과 A4랑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계속 더해서 가는 거야. 어디까지 가면 되냐면 제 N항까지 계속 더해주는 건데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 앞에는 다 누가 붙어있냐면 상수가 그대로 다 붙어있는 거예요.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이렇게 돼 있는 애들의 합이잖아 이렇게 되면 내 앞에 붙어 있었던 C는 밖으로 빼줘도 문제 있어요? 아니면 문제 없어요? 문제 없지 이거. 어차피 분배법칙 하기 전으로 되돌리는 거니까 상관없지. 그래서 얘네들을 분배법칙 하기 전으로 되돌려. 이렇게 되는 거야. 다 이해돼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분배법칙 하기 전으로 되돌려. 그래서 나는 지금부터 C를 앞으로 빼. 그리고 나서 괄호 안에 나는 제1항, 제2항, 제3항 해서 어디까지 더하냐면 제 N항까지 다 더해준 거야. 라고 생각해주면 된단 말이지.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면 여기 읽어보는 순간 끝났네. 그럼 이게 결국은 제 1항에서부터 제 N항까지의 합에 대한 시그마니까 나는 K가 1에서부터 제 1항에서부터 제 N항까지 갔을 때 나오게 되는 A, K랑 같다라고 잡아줘도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이게? 문제 없지. 그래서 뭐야? 여기 상수배는 앞으로 빠져나가도 문제 없다. 이게 결론인 거야. 그럼 이거를 조금 확장판으로 해서 보게 되면은 여기는 얘랑 여기는 얘가 여기는 얘가 여기는 얘가 여기는 얘가 1이어도 상관은 없잖아.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게 여기 C거든요. 저기 있는 C라는 거는 사실상 C라는 상수가 계속 더해지는 꼴인 거잖아요.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이거의 확장판이라고 생각하시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증명이 되는 건 얘는 C를 계속 몇 번 더하는 거냐면 N번 더해준 거랑 같아. 라고 생각을 해줘도 되는 거야. C라는 건 어떻게 보면 하나의 숫자고 K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은 숫자니까.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면 우리는 C를 N번 더했대요. 그래서 우리는 C 곱하기 N 이렇게 써줘도 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C를 N번 더했습니다. 라고 써주는 하나의 지표인 거거든. 그래서 C가 저렇게 해서 증명이 돼요. 됐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기까지 해가지고 우리가 A, B, C는 증명이 다 끝났습니다. 그럼 증명 이렇게 하면 돼. 단순하게. 수행평가에서 만약에 증명하시오를 물어보잖아. 이렇게만 써도 100점이에요. 이거 진짜 100점이야 이게. 이거밖에 증명이 안 돼요. 정의 가지고 증명하는 거고. 이게 논리성에 있어서 문제가 되는 거 하나도 없으니까.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논리에서 문제가 하나도 없으니까 그대로 쓰면 되는데 문제는 이런 거야. 봐봐. 지금 안 되는 걸 하나 얘기한다 그랬어. 나누기는 어차피 곱하기로 봐도 상관이 없으니까 나누기나 곱하기나 도친 개찐이죠. 그럼 그걸로 해서 보았을 때 마지막 3번 잘 봐. 시그마 K가 1에서부터 N항까지 갔을 때 나오는 AK, BK 즉 수열의 곱의 합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두 번째로 시그마를 쪼개서 만들어주게 되는 K가 1에서부터 N항까지 나오는 AK 그 다음에 시그마 K가 1에서부터 N항까지 갔을 때 나오게 되는 BK의 곱 즉 곱하기에 대한 쪼개서 나오게 되는 친구는 절대 등호가 성립한다야 성립하지 않는다야? 아까 내가 주의하라는 건 얘네들은 성립한다 성립하지 않는다? 이거 절대 안 한다 그랬죠.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얘네들은 절대 돼선 안 돼. 라는 거를 증명할 건데 증명 그럼 어떻게 하냐? 똑같아요. 정의를 쓸 거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정의를 쓰게 되면 얘는 그냥 진짜 누구 더해주세요냐면 진짜 A1, B1, A2, B2,
A3, B3 해서 땡땡땡 AN, BN까지를 더해주는 게 앞에 거니까 얘네들은 이렇게 써줄 수가 있대. 이렇게 잡아줄 수 있는 거니까 얘네들은 단순하게 이렇게 연결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문제 없죠. 괜찮나요? 여기까지는요? 근데 이 친구를 써보게 되면은 이 친구는요. 제1항과 제2항과 제3항 해서 제 n항까지에 해당하는 AN의 합과 그 다음에 나는 B1과 B2와 B3 해가지고 땡땡땡 나오는 BN항까지의 합을 나중에 곱해주세요라는 의미인 거야.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면 이 친구는 전개가 필요한 친구니까 그럼 전개를 해보라는 거야.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이 친구 전개했을 때 얘랑 아예 똑같을 거야? 라고 물어본다면 아닐걸. 왜? 분명한 항이 뭔가가 더 생겨요. 그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대충 값만 잡아도 이딴 거 하나 생긴다는 게 보여. 이딴 거 생긴다는 게 보일 거고 이딴 게 생긴다는 게 보여. 근데 이딴 거는 여기에 눈 씻고 찾아봐도 없는 아이들이잖아요. 그런 애들이 있단 말이야.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뭐야? 전개했더니 똑같지가 않았다는 거야. 그러니까 등호가 성립하는 거야? 성립 안 하는 거야? 전개했더니 똑같지 않았으니까 등호가 성립해 안 해? 장수연이? 안 한다는 거야. 아주 그냥 계속 보고 있어. 너 그걸 뭘 보고 있는 거야 지금? 안 꺼? 아주 그냥 내가 지금 핏대가 올라가면서 시그마의 성질을 설명하고 있는데 지금 핸드폰을 보고 있어. 안 꺼? 안 껐는데 안 껐는데. 자 여기 봐봐. 그래서 여기까지 이렇게 딱 잡아주면 돼요. 여기까지 괜찮아요 다? 이해돼요? 그래서 곱하기. 나누기도 동일하죠. 나누기는 어차피 곱하기로 바꿔서 보면 역수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곱하기랑 나누기는 절대 얘네들의 동호가 같지 않기 때문에 성립하지 않는다. 이것도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수능이 나왔어요. 잘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 이렇게 해서 잡았을 때 이거 EX가 이거 실제 수능 문제예요. 잘 보세요. 이거 수능 문제였어요. 수능 문제가 이거 정확하게 출처 얘기해 줄게. 2016학년도 수능 A형 3점짜리였습니다. 3점짜리 주관식 문제였는데 잘 보고 넘어가시면 돼요. 자, 봐봐.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두 가지 조건을 줬대. 그런가 보다 하시고 얘를 봐. 그럼 얘를 보게 되면은 딱 보는 순간 얘가 지금 이제 두 수열이 더하기로 연결되어 있습니까? 빼기로 연결되어 있습니까? 곱하기로 연결되어 있습니까? 지금 얘를 보니까 빼기죠. 그럼 빼기면은 시그마를 서로 나눠줘도 돼요? 아니면 안 돼요? 되는 거지. 시그마의 성질을 활용하자는 거야. 왜?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얘네들의 시그마의 값을 알고 있기 때문이거든. 그래서 얘네들의 시그마를 가지고 정리하면 밑에다가 같이 정리하면서 와. 그래서 나는 K가 1에서부터 N까지 갔을 때 나오게 되는 앞에 항 3AK 이거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가 분배가 되면서 뒤에 것도 시그마가 가. 그러니까 나는 K가 1에서부터 N까지 갔을 때 나오는 4BK까지를 잡아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럼 여기까지 이렇게 딱딱 잡아주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얘네들을 다시 한 번 더 바꿀 수 있는 무언가가 있을 것 같아요 해서 다시 바꾸려고 봤더니 보여요. 여기 앞에 붙어있는 상수항은 여기 상수 배는 앞으로 빠져나가도 된다는 거 아니면 안 된다라는 거? 된다는 거. 방금 다 증명했으니까 마음대로 써도 된다는 얘기야. 증명했으면.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얘가 3이 앞으로 튀어나오니까 그래서 3 시그마. K가 1에서부터 N까지 갔을 때 AK에서 마이너스 4의 시그마. 그래서 나는 K가 1에서부터 N까지 갔을 때 BK. 이렇게 된다라는 거를 증명해 줄 수 있는 거예요. 다시. 이 친구와 이 친구는 시그마의 성질 때문에 무조건 같거든.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무조건 같으니까 자연스럽게 나는 요 친구랑 요 친구의 값을 문제에서 줬어요. 그냥 그대로 뭐 하라는 얘기냐면 대입해주면 끝난다는 얘기가 되는 거겠지. 그래서 여기가 얼마가 되는 거예요? 대입해주면 여기가 그래서 그대로 얼마? 여기도 5. 그럼 여기는? 2. 그럼 5, 2 집어넣으면 되니까 3 곱하기 5 해준 15에서 4 곱하기 2 해준 8 빼줘라. 이렇게 된 겁니다. 빼세요. 정답 얼마예요? 그러니까 7. 여러분들이 이거 가볍게 이해하셨다면 수능 3점짜리 맞춘 겁니다. 지금도 3점으로 나와요. 자, 뒤로 넘어갈게요. 수능 3점짜리 여기까지고 뒤로 가겠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쭉 가겠습니다. 자, 뒤에 있는 하백이오 시그마 첫 번째 이 친구 가지고 장난을 좀 쳐볼 거예요. 잘 보세요. 잘 봐봐. 쉽다. 안 복잡해. 알겠지? 너네가 이거 국어만 잘하면 돼요. 지금부터 국어 시간이니까 잘 보세요. 자, 국어 시간이에요. 자, 내가 지수쌤이라고 생각하세요. 미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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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할게. 내일 가가지고 또 이러지 말고. 내일 가서 또 이러지 말고. 지수쌤 더럽힐 수 없대. 자, 보세요. 자, 여기 보세요. 어디선가
너 나 발기질하려 했어? 자, 여기 보세요. 자, 여기 보세요. 앞에 봐봐. 야, 야, 이거나 물어보자. 앞에 거를 건드는 게 맞아? 뒤에 거를 건드는 게 맞아? 지금 여기 보는 순간 얘는 앞에 거 먼저 건드려야 돼? 뒤에 거 먼저 건드려야 돼? 보기만 하세요. 이거 앞에 거 먼저 건드려야 될까요? 뒤에 거 먼저 건드려야 될까요? 이 문제는요? 당연히 뒤에 거를 먼저 건듭니다. 근데 이 친구를 보는 순간 이게 뭔 말을 하는지 보이나요? 안 보이나요? 안 보이죠, 잘.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이렇게 해서 뭔 말인지 잘 안 보일 때는 그냥 뭘 보는 게 좋냐면 시그마의 뜻을 이용해서 그냥 수열을 쫙 나열해 보는 것도 방법이에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이 친구의 진정한 의미를 파악해 보기 위해서 진짜 뭐 해보냐면 나열이라는 걸 해봐.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면 시작항이 K에 얼마 집어넣은 것부터 우리가 얘기를 하라 그러고 있어요. K에 얼마 집어넣은 것부터 얘기하래. 1부터 넣는 거잖아요.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기가 1이고 여기가 1인 거예요.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K가 1일 때 보면 2 빼기 1이고 2지.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여기 첫 번째로 잡아주면 1일 때 그래서 나는 A1 더하기 A2 이렇게 잡아줄 수 있는 거야.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2 넣으면 얘는 몇과 몇이에요? 제 몇 항과 제 몇 항 더하는 거야? 2 집어넣으면? 여기 2를 넣어보면 여기가 얼마야? 3. 여기가? 4. 이거지. 그러니까 여기는 제3항과 제4항 이렇게 되는 거고 3만 넣어볼래? 3 집어넣으면 얘는 제 몇 항과 제 몇 항 더하는 거예요. 3 집어넣으면 제5항 그 다음에 제6항이지. 그러면 마지막 숫자가 얼마니까? 20이잖아. 그럼 20까지 싹 다 집어넣어봐. 그럼 20 넣으면 얘는 제 몇 항과 제 몇 항 더해주는 거니까 39랑 40이잖아. 그럼 이거를 이렇게 나열하면서 파악해보니까 얘 처음과 끝이 달라졌죠. 제 몇 항부터 제 몇 항까지의 합이랑 같아졌어요. 이거는 1항부터 40항까지의 수열은 일반항이 누구예요? A? K인 거지. 맞아 여기까지는요. AN이라고 생각해도 되고.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어차피 밑에 거는 문자니까 문자는 니들이 잡아줬을 때 결국 이거예요. 그러면 나는 저기 있는 J랑 문자를 통일하기 위해서 K라고 잡으면 나는 여기 있는 시작항이 제 1항이었으니까 여기가 1. 그리고 제 끝항이 40항이었으니까 위에가 40이 되는 거야.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제 1항부터 제 40항까지 우리가 나오는 수열의 일반항은 A, K였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랑 같더래. 라고 얘기해주면 되는 거고. 그럼 이거 시계값은 오히려 얘랑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 있는 얘는 딱 보니까 시그마 K가 1에서부터 우리는 AK 이렇게 잡아서 만들어낸 3N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저기 N 대신에 얼마만 집어넣어 준 거랑 얘기가 같겠어요? 여기 N 대신에 얼마가 들어온 거겠어? 40 들어온 거랑 동일하겠지. 그러니까 우린 여기 N 대신에 똑같이 얼마 집어넣어 주기만 하면 될 거니까 40 집어넣어서 계산해 준 게 정답이에요.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얼마일까? 그러니까. 그래서 이렇게 120 이렇게 찾아주는데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수열의 합기호를 쓰실 때는 보통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조건만 써야 돼요. 다른 거를 쓸 수는 없어요.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근데 우리가 주어져 있는 조건을 활용하시되 형태를 똑같이 맞춰줄 수 있는 형태인 거잖아. 얘처럼. 맞아요? 그럴 때는 뭐 해주는 게 좋냐면 형태를 맞추시는 게 좋아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까지 좀 정리 좀 해놓고 쉴게요. 1분 남았으니까 정리하고 쉬세요. 밑에 있는 두 개는 해보세요. 이거는 어렵지 않으니까. 알겠죠? 하고 쉬겠습니다. 응? 써도 돼.
자, 대표형 1번은 해보시고 대표형 2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보세요. 앞에 봐. 자, 시그마의 성질입니다. 이거는 좀 연습을 해볼 필요가 있어서 이 친구 먼저 좀 가볍게 얘기를 하면서 출발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 얘기할 건데 얘 언제 들어올 줄 알고 서연이 들어올 수도 있어. 언니 이해 안 하는데 안 해. 저 친구?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아유, 해야죠. 우리는 진도 나갈 게 많아요. 자, 여기 빨리 오겠습니다. 같이 해야 되는 왜 이렇게 갑자기 또 공동체 의식이 왜 갑자기 샘솟았어 다? 그냥 니네는 진도가 나가기가 싫지. 현실을 얘기해줄게. 니네 시험 30일 남았어요. 자, 여기 보겠습니다. 뭘 많이 남았어. 아, 우리 34일이고. 그러니까 34일밖에 안 남았잖아. 기다려주면 안 돼요? 뭘 기다려. 작실이요 밖에 혼자 김밥 먹고 있다고 불쌍하잖아요. 쟤 뭐 먹고 있다고 지금? 아 근데 얘기하면 우리도 다 해요? 나 얘기하지 마 얘기. 쟤 어디서 김밥 먹고 맞네. 야, 너 편의점 갔다 왔냐? 네. 그래, 그럴 수 있지. 아, 씨. 참자. 상대는 고이다. 뭘 그렇게 멍하면서 보고 있어. 보세요. 보세요. 오늘 왜 이렇게 힘들지? 아무것도 안 했는데 왜 이렇게 힘들까, 오늘? 자, 보세요. 자, 저 친구를 같이 한번 보게 되면은 여기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티켓팅 가지고 징징대지 말고 빨리 봐. 자, 여기 보세요. 집중! 시그마 K가 1에서부터 30까지 갔을 때 AK 줬고 시그마 K가 1에서부터 30까지 갔을 때 AK의 제곱을 알려줬는데 우리 이따구로 되어먹은 친구가 알합니다. 그때 저게 우리한테 주목해야 되는 친구가 있어요. 저 친구 마음대로 쪼개면 돼요? 아니면 안 돼요? 이 친구가 딱 주어졌습니다. 우리 이 친구를 계산해야 돼. 근데 이 친구 마음대로 딱 쪼개는 게 될까 아니면 안 될까? 지금 상황에서 이거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쫙 찢어버리는 게 돼? 안 돼? 안 되죠. 왜 안 될까? 제곱이요. 그치, 여기 제곱이 들어가 있죠.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되는 건 여기 동그라미 제곱이에요. 그럼 제곱의 진짜 의미는 곱하란 얘기예요? 더하란 얘기예요? 제곱은? 제곱은 뭐 하란 얘기죠? 제곱은? 곱하는 거지. 제곱은 곱하기야, 곱하기. 그러니까 여기는 얘가 제곱이 곱셈이기 때문에 그럼 다시 한 번 더 잡아. 시그마는 곱하기는 내 맘대로 확 찢어주는 게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내 맘대로 찢는 게? 불가능하니까. 그래서 어쩔 수가 없는 거야. 곱하기 같은 경우는 항을 먼저 계산을 해줘야 될까 해주지 말아야 될까. 그래서 안에서 먼저 해준 다음에 찢을 수 있으면 찢는 게 좋아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팁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팁 하나 드리면 요거 한 줄은 다 적어놓고 가시면 돼요. 그래서 팁. 수열의 항이 곱셈으로 주어진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여러분한테 많이 물어볼 수밖에 없어요. 왜냐? 곱하기는 시그마를 내 맘대로 쪼갤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우린 여기 있는 수열의 합이 여기 있는 수열의 일반항으로 얘기를 할 건데 그때 여기 있는 수열의 일반항이 뭐의 형태로 주어진 경우냐면 이렇게 곱셈의 형태로 주어져 있는 이 곱셈의 형태로 되어 있는 어떤 경우들을 우리가 지금 현재 살펴볼 거냐면 이 수열의 일반항이 곱셈의 형태로 되어 있는 수열의 합을 찾을 거야. 그때 여기 있는 이 수열의 합을 찾을 때 물론 이걸 시그마를 활용해서 표현한다 했을 때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이 친구를 시그마를 활용해서 표현한다 했을 때는 반드시 요 곱셈을 활용해서 일반항 전개를 하는 게 맞다 아니면 아니다? 일반항 전개를 해야 될까 안 해야 될까? 해요. 하세요. 시그마의 성질을 쓰기 위해서.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곱셈의 형태일 때는 반드시 전개하시고 그 다음에 그 전개 후에 계산을 진행합니다. 그때 그 계산할 때 쓰는 게 시그마의 성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적어도 시그마의 성질을 활용하자 이거야. 그러니까 시그마의 성질을 활용하기 위해서 우리는 전개를 하자. 즉 곱셈이라는 걸 없애버리자. 라는 것까지만 기억해 주시면 돼요. 수열의 일반항이 곱셈일 때는 반드시 귀찮더라도 전개 먼저 하세요. 마음대로 이거 보고 아싸 곱셈이니까 찢어야지 이러지 마시고.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렇게만 딱 정리해주면 되겠습니다. 정리하시고 정리 다 했으면 날 보시면 됩니다. 이것만 정리하시면 돼요. 이거 정리하고 나 보세요. 이게 수열의 합에서의 팁이에요. 됐죠? 많이 써요. 수능에서도 이거 많이 물어보고. 정리 다 했으면 앞에 와. 앞에 와. 이건 아무것도 적지 말고 앞에 봐. 왜냐면 이거는 이거부터 여러분들이 스스로 다시 풀어보는 게 좋아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얘부터 다시 풀어보면서 밑에 있는 문제들까지 하나하나 차근차근 접근해보는 게 좋아. 알겠지?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해서 볼 거니까 잘 보시면은 앞에 봐. 잘 봐. 지금부터 잘 봐야 돼. 재민아, 잘 봐야 돼. 10분 오지 말고. 잘 봐야 돼. 이거 수능에 3점짜리로 나와요. 심하면 4점으로 나온 적도 있어. 잘 보셔야 돼요. 진짜 수능이 쉬웠을 땐 4점으로 나온 적이 있어요. 2015학년도 수능. 문과 수능이 1컷이 96점이었던 유일한 시절. 되게 쉬웠던 시절이 있거든요. 그때 이게가 4점으로 나와가지고 그때 많이 놀랐었던 기억이 있는데 보시면 됩니다.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 푸실 때도 그래서 얘부터 전개하시는 거고 곱하기부터 우리가 나열해서 보았을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시그마. 그래서 나는 여기 있는 K가 1에서부터 30까지 저 제곱으로 들어가 있는 친구는 그래서 전개하는 거야 먼저.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이 AK의 제곱이니까 그래서 나는 완전 제곱식 전개에 의해서 얘 4AK 제곱에서 2를 곱한 거에 2배니까 그래서 나는 4AK에 그 다음에 나는 여기 뒤에 상수 1 이렇게까지 주게 되면 전개 끝났죠. 곱셈은 날라갔지. 다 더하기지. 뭐 할 수 있다는 얘기냐면 이때 여기서 시그마를 줄 수가 있다는 얘기가 돼. 그럼 여기서 시그마를 주게 되면서 각각 다 나눠 가지니까 그래서 시그마 K가 1에서부터 30까지 갔을 때 나오는 첫 번째 게 저기 4AK의 제곱입니다. 그 다음에 나는 여기 있는 두 번째도 시그마가 쪼개지게 되면서 나오게 되는 K가 1에서부터 30까지 갔을 때 그때 나가가지고 있는 두 번째 항은 4AK 되십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가지고 있는 거는 시그마 K가 1에서부터 30까지 갔을 때 남게 되는 숫자는 1입니다. 해가지고 얘네들을 다 이렇게 하나하나씩 시그마를 나눠준 후 얘네들을 연결하고 있는 기호로 얘네들을 붙여주면 끝난다는 거예요.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미 알다시피 여기 앞에 붙어있는 상수항들은 다 앞으로 튀어나가도 돼요? 아니면 안 돼요? 시그마 성질에 의해서 상수항 나가도 돼? 안 돼? 되죠? 그러니까 우리 상수항 곱해주는 것까지 나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얘가 4가 앞으로 나와. 그래서 나는 여기 있는 4A. 그래서 나는 시그마 그대로 가. 그래서 나는 K가 1에서부터 30까지 갔을 때 나오는 AK의 제곱에서 나는 얘도 그럼 4는 또 앞으로 나가도 되니까 4 나가. 그런 다음에 나는 여기 있는 시그마 K가 1에서부터 30까지 갔을 때 나오는 AK가 그대로 나와. 여기까지.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그리고 이 친구는 누구를 30번 더하란 얘기니까요. 1을 30번 더하란 얘기죠. 그럼 1을 30번 더해요. 그럼 1에다가 얼마 곱해주란 얘기랑 같은 말이니까. 그치? 1을 30번 더하쇼. 이거니까 1 곱하기 30 하시면 되겠죠.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면은 이거 계산하면 된다, 야. 근데 나는 알거든. 이 친구 문제에서 줬어. 얼마야? 이 친구가 문제 있어요. 얼마요? 이 친구 이름은 10이래. 이 친구 이름은 얼마래요? 아, 20이냐? 이 친구 이름이 20이래요. 그럼 이 친구 20. 이 친구는 얼마래요? 10이야. 그럼 이 친구 이렇게 집어넣어서 계산하면 답 나왔나? 이게 답이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이게 4점짜리였다니까? 그래서 이런 걸 할 수 있어야 돼요. 시그마는 단순하게 계산하는 거. 내시는 안 물어볼 수가 없습니다. 이게 중요한 성취 기준이에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이거 다시 한번 해보고 2-1번부터 쫙 풀어. 시간은 넉넉하게 5분 드릴 테니까 얘랑 좀 친해져 보시기 바랍니다. 쫙 풀어. 시간 될 때까지 준비 시작. 풀어보세요.
해봐. 쉽게 풀 수 있는 방법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보세요. 해봐. 내가 수능 실전이었다. 내가 너네를 수능 강좌를 한다. 아, 맞아. 니네 3학년 때 수능 준비해야 되는 거 알지? 니네는 수능이 굉장히 강화돼가지고. 니네는 내신도 수능이 강화됐어요. 수시로 가려는 모든 사람들이 다 수능이 강화돼서 해야 되는데. 자, 얘들아. 그래서 우리 반 커리큘럼은요. 우리 반 커리큘럼 미리 얘기해줄게. 난 확통 2월 말까지 끝낼 거야. 아, 가능해요. 확통이 내용이 없어요. 야, 경우의 수, 순열, 조합 가지고 한 학기를 돌리란 얘기인데 뭘 해? 그거 가지고 한 학기 돌리는 건데 순열과 조합이 별거 없어요. 그리고 3월부터 수능 갈 거야. 알겠죠? 그러니까 니네가 내년 3월에 이 문제를 만났다. 기출문제로 많으니까 실제로. 그래서 여기 2-1번 같은 문제를 만났다고 쳐봐요. 봐봐. 봐봐. 나는 이렇게 설명했을 거야. 그러면은 시그마 K가 1에서부터 10까지 우리는 이 AK-1의 제곱에 나는 여기 시그마 K가 1에서부터 10까지 AK 더하기 3의 제곱 이렇게 돼 있는 거를 뺀다. 이거를 좀 같이 한번 볼게요. 앞에 봐봐. 앞에 봐봐. 앞에 봐봐. 2-1번의 문제고 여러분들은 다 어떻게 풀었냐면 이거 싹 다 정리한 다음에 숫자를 대입해서 푸는 거. 다 그걸 했어요. 10명이 한 명도 빠져옵시다. 10명이 한 명도 빠져옵시다. 다 이렇게 풀었거든? 근데 내가 너네를 고3 때 만나서 고3 수 과정으로 내가 대수를 다시 설명하고 있다. 그럼 나는 절대 그렇게 풀라고 하지 않아. 왜냐? 얘는 시간을 더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어. 그럼 니네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건 이런 거예요. 앞에 봐봐. 앞에 봐봐. 잠깐 물어볼게. 솔직히 시그마라는 건 더하기 빼기 실수배에 대해서 쪼개는 게 가능하다 그랬어. 그러면 쪼개져 있는 애를 다시 하나로 합치는 것도 될까? 아니면 안 될까? 반대 연산 상관없죠. 쪼갤 수 있다면 반대 연산도 된다는 얘기니까. 그런데 얘네들을 잘 보면 알겠지만은 여러분들 문제에 똑같이 생각하셔야 되는 건 여기는 시그마에 해당하는 처음과 끝항이에요. 그때 여기는 처음과 끝이 다 똑같아요? 아니면 달라요? 지금 얘네들을 보면 알겠지만 시그마에 해당하는 처음과 끝이 똑같나요? 아니면 다르나요? 같아요. 그럼 얘네들 자체는 이 항과 이 항이 하나에 보면은 알파고 얘가 하나에 보면 베타라서 걔네들을 우리가 이렇게 시그마로 쳐져 있는 K가 1에서부터 10까지 나왔을 때 나오는 알파 마이너스 베타를 시그마 K가 1에서부터 10까지를 우리는 분배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맞아, 아니야? 여기까지는요? 맞지? 그럼 이렇게 분배해서 볼 수도 있었던 거잖아. 그럼 분배해서 만든 게 이 식이래. 이렇게 생각을 하면. 그럼 반대로 이거를 하나로 이렇게 퉁쳐서 통합해서 보는 것도 될까요? 아니면 안 될까요? 이렇게 압축해도 상관은 없겠지.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이해돼요? 여기까지는? 그러니까 이 친구를 이런 식으로 다시 바꾸는 것도 상관은 없을 거라는 게 지금 여기 내용인 거야. 납득되셨어요? 여기까지는요? 다? 연서됐어요? 여기까지는? 그러니까 이거야 이거. 봐봐. 사실은 이런 식을 내가 잘 보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기억하고 있는 게 시그마 K가 1에서부터 N까지 갔을 때 AK 더하기 BK가 나는 시그마 K가 1에서부터 N까지 갔을 때 나오는 AK 더하기 시그마 K가 1에서부터 N까지 갔을 때 나오는 BK 이렇게 해서 쪼개주는 게 가능하다는 게 지금까지의 내용이었잖아. 그러면 얘네들을 봤을 때 지금 얘네들 자체는 이거랑 형태가 똑같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시그마가 똑같으니까 둘이 지금 현재 똑같이 나눠 가졌으니까.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면은 조금 계산을 좀 단순하게 해보자 라는 생각으로 역연산을 해보는 건 어때? 이런 아이디어인 거야.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이렇게 시그마가 똑같은 아이들을 나는 오히려 시그마를 하나로 합쳐서 1에서부터 10항까지 갔을 때 나오는 앞에 거 그러니까 쟤를 전개해서 만들어준 4AK의 제곱에 나는 4AK를 빼고 거기에 1을 더해준 거에서 쟤. 그러니까 나는 AK의 제곱 우리는 더하기 6 AK에다가 더하기 9를 빼주는 건 어때? 이렇게 생각해 줄 수도 있었던 거야. 반대로 합쳐보자면.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앞에 거에서 뒤에 거를 뺀 거에 전체 시그마. 이렇게 생각해줘도 문제 없을 거야. 이게 역연선인 거야.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상관은 없잖아. 왔다 갔다가 되는 거니까. 그럼 다 이해됐어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면 뭐야? 이것만 잘 계산해주면은 대입해야 되는 숫자, 계산해야 되는 숫자가 확 줄어버리죠.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렇게 해서 대입을 해서 계산을 하셔도 정답은 나온 거란 얘기야.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너네가 이제부터 항상 내가 너네한테 강조하는 거는 뭐냐면 이렇게 가는 게 오케이잖아?
그러면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 들어가는 선제 조건들에 의해서 이렇게 반대로 돌아가는 건 무조건 오케이인 거야. 근데 오히려 얘네들이 봤을 때 지금 여기 같은 문제처럼 반대로 돌아갔을 때 계산이 조금 더 단순해 보여? 그럼 단순하해.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바꿀 수 있는 것들은 다 간단하게 바꿔주는 게 좋다. 이게 여기 내용이에요. 이해되셨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야 되고 내가 만약에 너네 고3 때 만났다. 난 이걸 알려줬어요. 이렇게 알려줬을 거야. 왜냐? 요즘 수능은 다 이렇게 강조하니까. 이렇게 복잡하게 돼 있는 거를 간단하게 바꿔서 쉽게 계산해봐. 이렇게 해서 3점짜리 주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내가 여러분들을 고3 때 했다면 내가 이거를 알려줬을 텐데 너네 고2잖아. 그래서 쉬운 것부터 알려드린 거예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 친구가 옛날 수능.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이 친구가 요즘 수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내신은 둘 중에 뭐가 나올까요? 둘 중에 내신은 뭘 더 많이 낼까? 이걸 더 많이 낼 것 같지? 반반이에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건 니네 선생님들이 뭘 좋아하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거는 둘 다 연습해놓고 넘어가시는 게 좋습니다. 오늘 숙제는 다 이 정도의 연산 문제들이에요. 됐죠? 오늘 숙제는 다 이 정도 연산이니까 집 가서 금방 하세요. 뒤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하는 내용은 그냥 내가 별말이 없습니다. 미안한데 그냥 지금부터 딱 까놓고 얘기할게. 뭐해? 지금 여기 있는 것들은 제발 외워.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증명은 사실 안 되고요. 증명을 하려고 해도 애매해요. 지금은 증명하기가. 증명하기가 되게 애매하니까 그냥 외우시는 게 나아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요 세 개 공식이 있는데 이 세 개 공식 중에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외워야 되는 건 그 중에서도 줄여줄게. 두 개만 외워.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왜? 수능은 마지막 건 절대 안 나와. 그래서 이렇게 체크해놓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수능, 학평 다 안 나와. 다시 얘기 뭐냐면 내신은 10% 나와요. 내신이 나오는 학교는 10%. 그걸 내는 학교는 우리 인성여고. 계산량을 많이 내는 걸 참 좋아하는 학교. 3번 유일하게 나오는 학교는 인성여고입니다. 나머지 학교는 내가 목격을 해본 적이 없어요. 니네는 나와요. 계산량이 많은 걸 좋아하던데. 니네는 뭐 답에 1000자리 넘어가는 걸 좋아하더라고. 객관식으로. 이유는 모르겠어. 저 마지막 거 외우면 무조건 답 1000자리 넘어가거든요. 저거 세 번째 거 계산하면 100% 1000자리 넘어가기 때문에 세 자리에서 끝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니네 학교는 그거 좋아하더라. 그래서 모든 학교들이 공통적으로 외우셔야 되는 건 여기 체크 1, 2번. 얘네들은 모든 학교 공통적으로 외우시고 옆에다가 적어놔요. 쟤네 둘만 알아도 수능 문제 다 풉니다. 수능은 이게 끝. 자, 수능, 학평, 목평, 내신 다 1, 2번만 알아도 풀려요. 3번은 옆에다가 적어드릴게요. 3번은 그냥 100% 내신용이에요. 학평에서는 마지막으로 나온 게 1997년이에요. 마지막으로 나온 게. 그 뒤로 학평, 목평, 수능은 한 번도 나오신 적이 없습니다. 무조건 얘네 둘로만 나와요. 단순하게 계산하는 걸로. 너네 태어나기도 전에 이 친구는 유행이 끝났어요, 이미. 그래서 이 친구는 유행이 끝났는데 저걸 아직도 되는 학교들이 있는 게 나는 아직도 믿기지가 않을 뿐입니다. 혹시 모르니까 알려드릴게요. 근데 외우는 방법이 쉬워요. 외우는 방법이 쉬워요. 그걸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외우는 방법이 쉬워요. 1번 봐봐. 봐봐. 이 친구를 우리는 1제곱, 이 친구를 2제곱, 이 친구를 3제곱이라고 얘기를 할 건데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1제곱의 합은요. 그래, 이거 쫙 다 더한다야. 사실 증명은 밑에다가 적어주면 돼요. 이거 증명은 힌트만 드리자면 이거 다음 시간에 보면은 증명은 돼. 이거 등차수열의 합공식이에요. 그래서 이거 원래 등차수열의 합을 통해서 우리가 증명하는 건데 그 등차수열의 합을 통해서 증명하는 건 다음 시간에 자연스럽게 드러나니까 지금은 그런가 보다만 하시면 돼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얘네 등차수열의 합이고 그걸 이용해서 증명하면 동그라미 자 여기 있는 끝번호 있습니다. 그때 여기 있는 요 끝번호가 나란히 몇 번 들어오냐면 2번 들어오십니다.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끝번호가 2번 들어오고 한 번은 끝번호만 써주고 두 번째는 반드시 뭐 해주면 되냐면 1을 더해주세요. 그러니까 끝번호보다 하나를 더 키우세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n이 끝번호고 여기도 끝번호야. 그러니까 끝번호랑 끝번호 더하기 1을 곱해줘. 그리고 나서 뭐 하면 돼? 걔네들을 평균 내면 돼.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그때 걔네들을 곱한 거에 대한 평균. 이게 1번 끝.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외우는 건 쉬워요. 끝번호 더하기 1 나누기 2. 이게 자연수 1제곱의 합이에요. 다 통해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증명은 등차수열의 합공식. 그거는 다음 시간에. 이렇게 해서 보면 되고 2번은요. 이거 증명은 등비수열의 합이에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근데 이 등비주얼도 되게 애매하게 나오는 등비주얼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조금 여러분들 증명 과정에서는 좀 빠지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러니까 쟤를 증명하라고 하진 않아요, 지금은. 됐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 있는 얘를 통해서 보았을 때 그럼 얘를 외우는 방법은요? 똑같아요. 동그라미만 쳐. 무조건 어디만 보면 되냐면 끝번호만 봐.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끝번호가 몇 번 들어오냐면 여기는 동그라미. 끝번호가 3번 들어와요. 근데 여기 있는 얘 앞에 두 개는요. 누구랑 똑같냐면 1제곱이랑 똑같아. 그냥 끝번호 더하기 1. 이렇게 오면 되는데 마지막 게 조금 특이해.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마지막 거는 어떻게 오면 되냐면 끝번호의 2배 주고 1인 거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끝번호의 2배 주고 1 오고 얘네 곱한 거를 뭐 해주면 되냐면 나누기. 동그라미 6으로 나누면 돼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끝번호 더하기 1, 끝번호의 2배 더하기 1 이렇게 된 거를 6으로 나눈다. 이게 자연수 2제곱의 합공식입니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리고 나서 자연수 세제곱 공식은요. 세제곱 공식은 이렇게 똑같습니다. 끝번호만 써주는데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 이 친구를 다시 한 번만 얘기를 해줄게요. 그럼 이 친구가 사실은 누구였냐면 2분의 n 곱하기 n 더하기 1은 사실상 저기 자연수 1제곱 시그마 k가 1에서부터 n까지 갔을 때 나오는 k와 완벽하게 똑같죠.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자연수 1제곱 합공식의 제곱이 우리 세제곱 공식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이렇게만 좀 외워주시면 되겠고 결국 이거는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이렇게만 얘기해 줄게. 자연스럽게 나올 정도로 그냥 여러분들이 영어 단어 외우듯이 그냥 툭툭 나와야 돼요. 얘네들은. 알겠죠?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이거는 내가 원래 되게 안 좋아하는 단어인데 옆에다가 적어드리면 얘네들은 그냥 진짜 별 수 없습니다. 제발. 알겠죠? 여기까지는요. 무조건 외워요. 그냥 사인 32 2분의 1이야. 이것처럼 그냥 외워야 돼.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어떤 식으로 나와도 그냥 다 툭툭 하고 튀어나올 수 있도록 외우세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이거 꼭 외워주고 넘어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얘네 셋 다 주의사항은 있어요. 그때 얘네 셋 다 주의사항 여기 옆에다가 적어주세요. 얘네 셋 다 주의사항이 있는데 얘네 셋의 주의사항은 딱 하나. 이거는 좀 조심해 주셔야 됩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시그마 가지고 장난치는 걸 좋아하는 학교도 있단 말이야. 대표적으로 뭐 아이 여고 있어요. 그 중구에 있는 인성여고 옆에 있는 뭐 고등학교 하나 있어요. 인성여고 옆에 있는 고등학교. 그 학교는 시그마 가지고 장난치는 걸 너무 좋아하니까 그 시그마 가지고 장난을 쳤을 때 얘네들을 대충 공부하면은 이걸로 풀면 되겠네 하고 틀린 애들 되게 많아. 그래서 정확하게 알려줄게. 이 친구는요. 반드시 어떤 경우일 때만 사용이 가능하냐면 여기 있는 얘네 시그마를 잡아주고 여기 있는 얘는 어차피 자연수 1, 2, 3제곱이니까 얘는 상관이 없어. 이거를 모르는 애들은 없기 때문에 얘를 그냥 내가 일반항으로 잡고 끝항은 사실 누가 와도 상관이 없으니까 끝항까지는 괜찮아요.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근데 반드시 뭐냐면 여기 밑에 시작항이 있어. 근데 여기는 시작항은 얘네 셋 다 봐봐. 무조건 쟤 몇 항에서부터 출발했어? 1항. 그러니까 얘는 1항에서 출발했을 때만 적용됩니다. 그러니까 얘가 3항이든 4항이든 6항이든 7항이든 이런 식으로 시그마 가지고 장난쳐 놓으면 얘는 분명히 바꿔야 돼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얘 주의사항은 여기 밑에 게 반드시 얼마일 때가 포인트냐면 동그라미 이 밑에 게 반드시 1이어야만 해요. 1이 아니면 쓸 수가 없어요. 이것만 조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연수 거듭제곱 합공식 쓰려면 무조건 밑에가 1인지부터 체크하고 넘어가세요. 그게 필요해.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1이 아니면 못 써요. 알겠지? 그래서 이거 이렇게까지만 잡아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만 잘 정리해주면 되겠고 그러면 얘네 가볍게 공식 쓰는 것부터 해서 우리가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형 3번까지는 단순하게 공식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공식을 좀 써볼 테니까 잘 보시면 돼요. 앞에 봐봐. 자, 수능에 나왔었던 문제입니다. 물론 수능은 얘도 안 나왔어요. K제곱까지만 나왔었던 수능 문제인데 이걸 내가 일부러 너네 K세제곱까지 연습해 보겠다고 K세제곱까지 넣은 거예요. 자, 보세요. 자, 일단 첫 번째 질문. 일반항이 다 전개가 돼 있습니까? 안 돼 있습니까? 이거 질문. 이거 전개돼 있어? 안 돼 있어? 이거? 돼 있죠? 그럼 시그마 쪼개도 돼요? 안 돼요? 가능. 그럼 시그마 다 쪼개. 그러니까 시그마 K가 1에서부터 10까지 갔을 때 K와 시그마 K가 1에서부터 10까지 갔을 때 나오는 K제곱과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잡아주게 된 시그마 K가 1에서부터 10까지 갔을 때 나오는 K 세제곱까지 이 세 개를 나란히 다 뭐 해주란 얘기냐면 더하고 더해라. 여기까지 잡아주는 게 시작인 거죠.
그럼 얘가 자연수 1제곱, 자연수 2제곱, 자연수 3제곱이잖아요.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기 있는 요 세 개의 공식을 나란히 쓸 수 있는가? 라는 거를 우리가 딱 체킹을 해보려면 밑에 있는 숫자가 제 몇 항에서부터 출발한다라는 것만 보여주면 되는데 1항인데 이거 마찬가지죠. 다 몇 항부터 출발하고 있어요, 이거 다. 1항. 그럼 얘는 써도 돼, 안 돼? 얘는 오케이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면 이거 자연수 1제곱 공식부터 쓰는 거야. 그럼 어떻게 쓰냐? 이거 위에 것만 보는 거야. n이 그냥 얼마로 바뀐다 뿐인 거야? 10으로 바뀌었다고.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자연수 1제곱 공식은 2분의 나는 위에 올라가 있는 끝번호 10과 이 끝번호에 하나 더해서 만들어준 11. 얘네들의 곱이 첫 번째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냥 쓰면 되는 거야. 그래서 이 공식에 n 대신에 10만 집어넣어서 써주면 끝. 이렇게 되는 거고.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자연수 2제곱이죠. 그러면 여기 있는 n들에다가 얼마 집어넣어주면 된다는 얘기야? 여기 자연수 2제곱은 n 대신에 얼마 집어넣으면 돼요? 여기다가 똑같이 10만 넣으면 되는 거지.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여기 다 10만 넣으면 되니까 그래서 나는 여기 분모가 얘가 이제 6분의 2니까 6분의 그럼 나는 위에 올라가는 게 10과 얘 하나 더해준 거 11과 얘 2배의 1이니까 21 여기까지 집어넣으면 되는 거겠지. 이런 식으로 그냥 다 집어넣으라는 얘기가 되는 거야. n 대신에 11.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마지막 K세제곱이죠. 그럼 K세제곱은 이미 알거든. 우리 괄호 안에 들어오는 게 자연수 몇 제곱의 합이랑 똑같으니까. 이게 자연수 몇 제곱의 합이랑 똑같다 그랬어요? 이게 자연수 몇 제곱의 합이랑 똑같아요? 자연수 1제곱의 합이랑 똑같죠?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자연수 1제곱의 합 이거 그대로 들어오면 되겠지. 맞아요? 그러니까 뭐야? 2분의 나는 10과 11 둘을 곱한 거에 전체 제곱이 되었대. 이렇게 써주면 끝. 이렇게 되는 겁니다. 세 개 다 계산하시면 정답 나와요. 그래서 이거 계산한 결과는 와다다도독 계산하시면 돼요. 계산하면 3, 4, 6, 5 나와요. 정답은 3465가 되었다. 끝. 이렇게 찾아주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이렇게 찾아주면 되는 거고 계산하는 거는요. 진짜 말 그대로 약분하고 진짜 더하시고 곱하시고 하는 얘기예요. 그건 해야 돼.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까지 잡아주면 되고 옆에 넘어가겠습니다. 3번 들어갈게요. 자, 계산은 안 해드리고 하는 방법만 보여드리겠습니다. 계속 체크하시면서 오시면 되고요. 공식이 그대로 계속 쓰이고 있다는 것만 보면서 오시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예요. 공식은 계속 외워야 된다는 거.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 공식 외우시면서 오시면 됩니다. 가볼게요. 앞에 봐봐. 쉬워요. 쉬워요. 자, 옆에 페이지에 1번 얘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질문. 아무것도 적지 말고 보세요. 아무것도 적지 말고 봐봐. 알겠지? 1번은 진짜 적어도 쓸 게 하나도 없어요. 1번은. 알겠죠? 1번은 쓸 게 없어요. 1번은. 자, 여기 있는 시그마는 나눠 가질 수가 있다 아니면 없다? 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1번을 보는 순간 시그마를 나눠 갖게 하기 위해서 나는 K가 1에서부터 10까지 갔을 때 첫 번째는 K 세제곱과 마이너스 3은 앞으로 빠져나가도 돼요? 아니면 안 돼요? 지금 보니까 마이너스 3 밖으로 빠져나가도 문제없죠. 그래서 우리 마이너스 3 밖으로 빠져나갔을 때 나오는 시그마. 그래서 나는 여기 있는 K가 1에서부터 10까지 갔을 때 나오는 K제곱이네요.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죠. 맞죠? 그럼 얘가 자연수 몇 제곱이에요? 이게 지금 보니까 이 친구가 자연수 몇 제곱이야? 3제곱이고 얘는 자연수 몇 제곱이세요? 2제곱이죠.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아직 공식을 안 외웠으니까 옆에 보면서 쓰시네.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공식을 다시 한 번 더 보게 되면 봐봐. 자, 그러면은 세제곱 공식은요. 뭐의 제곱꼴이니까 일단은 뭐의 제곱이 되도록 만들어 주셔야 되겠고.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 다음에 나는 여기 있는 마이너스 3이 있을 거고 나는 여기 제곱 공식이네요. 그럼 이 제곱 공식은 분모 몇 분의로 깔아주셔야 됩니까? 그치, 6분의로 깔아주는 거야.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6분의 분자로 올라가는 게 끝번호니까 그럼 일단 뭐 해주면 되냐면 끝번호 올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 다음에 끝번호에다가 얼마 더한 걸 올려? 1 더한 거 올려.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그리고 끝번호에 몇 배 해준 거에다가 1 더해준 걸 올려? 2배 해주고 1 더한 걸 올려. 그래서 20일까지 올리면 여기 2제곱은 끝나요.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3제곱은 여기 안에 들어오는 게 1제곱의 합이죠. 그럼 1제곱의 합 공식이 몇 분의니까 1제곱 몇 분의야? 2분의 분자는 뭐 곱하기 뭐 해주면 돼요? 그러니까 그치? 끝에 거 올리고 여기에 하나 더해서 올린 거의 제곱인 거지.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계산하면 끝. 계산은 니들이.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찾으면 돼요. 오케이?
그래서 얘는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2번 같은 문제 별표. 2번이 여러분들 교과서에 요즘 예제에 다 들어가 있는 여러분들 직전 선배들 교육과정까지는 절대 예제로 안 들어갔던 문제인데 너네한테부터는 예제로 들어가 있는 내 생각에 이거는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문제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2번 문제를 좀 같이 한번 볼게요. 자, 봐봐. 잘 봐봐. 2번은 약간 좀 집중을 해봐야 돼. 이 식이 마음에 드니 마음에 안 드니? 일단 1번항만 째려봐봐. 1번항이 마음에 드니? 난 안 들어. 누구 때문에 마음에 안 들까? 적어도 그러면. 날 왜 봐? 누구 때문에 마음에 안 드냐 했더니 날 왜 봐? 누구 때문에 마음에 안 들어? 자, 봐봐. 집중. 야, 이거 누구 때문에 마음에 안 들어? 1번항이 지금 현재 정리가 안 돼. 누구 때문에? K 때문이 아니라 분자 때문이야? 이거 문제는 여기 괄호 좀 쳐봐. 분자야. 왜? 분자가 1부터 어디까지 싹 다 더해버리고 있어요? K까지 싹 다 더해버리는데 니네가 저 값이 뭔지 알아요? 알면 계산은 했겠지만 모르잖아요.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잘 보면은 얘 수열 자체가 K로 잡는 자연수 1제곱에 뭐라고 볼 수 있냐면은요. 합이잖아. 그러니까 얘가 제 1항에서부터 여기를 내가 N이라고 잡으면 얘가 K까지 가는 거잖아. 이렇게 해서 시그마로 바꿔서 볼 수가 있죠. 왜? 제 1항부터 제 N항까지 1제곱들을 계속 더하고 있잖아요.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여기 밑에 있는 항번호랑 여기 있는 수열의 일반항을 같게 만들어주기만 하면 얘를 시그마로 대표할 수 있다는 것까지는 보여줄 수 있지. 그거에 의해서. 그러니까 분자가 시그마 꼴이거든. 그래서 시그마가 2번 들어가 있는 되게 꼴받는 형태인 거예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되게 열받는 형태인데 이런 문제일수록 어떻게 하시는 게 좋냐면 안에 거부터 차근차근 그래서 얘네들 정리할 수 있는 거부터 정리하면서 가시는 게 좋아요. 그럼 적어도 얘는 분자죠. 그나마 땡큐한 거는 분자해줬잖아.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분자는 실제로 여기 위에 올라가 있는 자리니까 이걸 곱하기로 표현해줘도 될까요? 아니면 안 될까요? 이렇게 곱하기로 표현해줘도? 되겠죠. 곱하기로 표현해줘도 될 것 같고 그럼 곱하기로 표현하면 얘가 똑같이 시그마가 들어온 상태에서 우리는 얘 N을 기준 잡으면 얘가 1항에서부터 K항까지 갔을 때 나오게 되는 N으로 1부터 K까지 더한 거를 바꿔도 된대. 이렇게 생각을 해줘도 되는 거잖아.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이렇게 바꿔서 봤을 때 이게 일반항이거든? 이게 일반항이거든? 근데 저기 있는 저 노란색은요. 적어도 자연수 몇 제곱의 합이니까 이게 자연수 몇 제곱의 합이야. 야, 자연수 몇 제곱이에요? 맞아. 자연수 1제곱이야. 1, 2, 3, 4니까.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자연수 1제곱의 합이잖아. 그럼 우리 1제곱 공식에 의해서 얘를 2분의 1로 바꿔도 돼? 아니면 안 돼? 2분의 1로 바꿔도 될까요? 안 될까요? 여기까지 되는 거. 이해 괜찮아요? 여기까지는 다 됐어요? 그러니까 이거거든요. 얘가 잘 봐. 지금부터 프로세스를 잘 봐야 돼. 지금부터 단편적으로 딱딱 끊어서 보지 말고 잘 봐야 되는 게 분자가 정리가 안 돼서 굉장히 열받으니 저거를 내가 간단하게 바꿔보려고 했더니 간단하게 바꿔보니까 이게 이렇게 바뀌었다야.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거를 시그마를 이용해서 표현이 됐다고 시그마는 이런 거를 표현해주는 하나의 수단이니까 시그마를 이용해서 수열의 합을 표현하면 조금 더 간단해질 수가 있대. 항이 분명하게 보인대. 이걸 생각을 해줄 수는 있겠지. 맞아요? 그럼 항이 분명하게 보이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럼 항이 분명하게 보이는 상태를 가지고 우리가 식을 다시 한 번 더 바꿔서 얘 분모랑 분자의 사실 곱이라고 보여줘도 되는 거니까 분모랑 분자의 곱이라고 쓴 거야.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분모랑 분자의 곱이라고 썼을 때 뒤에 붙어있는 시그마가 우리는 자연수 1제곱의 합이라는 게 눈에 보여. 여기 있는 문자가 K가 N으로 바뀌었다 뿐이지 똑같대.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뭐야? 우리 2분의 공식을 갖다 쓸 수 있더래. 이거야.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얘가 2분의로 바꿔서 보게 되면 얘가 2분의 분자가 5 곱하기 뭐가 될 거냐면 끝항. 그러니까 여기는 K 가지고 만들면 되는데. 그래서 K랑 그 다음에 나는 K에다가 얼마 더해준 것이 오면 되니까요. K에다가 얼마 더한 거? 얼마 더한 거? 그치. 1.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기까지 와주면 되니까.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안에 있는 게 다시 한 번 더 바뀌어요. 그래서 시그마 잘 봐. K가 1에서부터 20까지 갔을 때 이 친구가 그래서 첫 번째로는 K분의 1이라는 분자는 바꾸지 못했으니까 그대로
그리고 나서 분자가 2분의 K에 K 더하기 1. 이렇게 해가지고 얘네들의 곱이라고 보여진대. 라고 보여지면 끝나요.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면은 위아래로 붙어 있었던 K는 적어도 약분이 돼요? 아니면 안 돼요? 위아래로 있었던 K는? 이렇게 지워지니까 항이 다시 한 번 더 바뀜으로써 나오게 되는 계산 결과. 그래서 나는 시그마 K가 1에서부터 20까지 갔을 때 나오는 저기 안에 것. 그래서 나는 여기 있는 2분의 그래서 누가 되냐면 K 더하기 1 이렇게 해서 잡아줄 수가 있대. 이거야.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기 있었던 2분의 1은 앞으로 나가도 돼요? 아니면 안 돼요? 2분의 1은 밖으로 나가도 될까 안 될까? 이건 상관없으니까 그래서 2분의 1이 튀어나온 그래서 나는 여기 시그마 그대로 잡아주세요. 그래서 K가 1에서부터 20까지 갔을 때 나오는 저기 있는 분자 K 더하기 1 이거 계산인 거고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시그마는 나눠줘도 돼 아니면 안 돼? 지금 상황에서 시그마는 나눠줘도 될까 안 될까? 되니까 시그마를 나눠주세요. 그래서 나는 여기 있는 얘네들 자체가 시그마가 나뉘면 그래서 나는 K가 1에서부터 20까지 갔을 때 나오는 K와 그 다음에 나는 시그마 K가 1에서부터 20까지 갔을 때의 나는 1의 합이라고 써주면 끝난대. 이거야.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얘는 다시 또 자연수 몇 제곱이에요? 이거 자연수 몇 제곱 공식이죠, 또? 얘 또 자연수 몇 제곱 공식이에요? 1제곱 공식이죠. 그럼 2분의 또 갖다 쓰면 될 것 같고.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얘는 얼마예요, 이거? 이거 얼마야? 이거 22시죠. 그러니까 자연수 1제곱 공식 한 거에다가 20 더해서 절반. 이게 정답이 되는 거지.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그거 계산해주면 답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찾아주면 되는데 여러분들한테 드린 숙제에는 저기 2번 같은 문제는 없고요. 2번 같은 문제는 안 드렸고 적어도 1번 같은 문제들을 좀 공식이랑 좀 친해 볼 수 있도록 내드린 거 정도까지는 해드렸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 알겠지만 여기까지 딱 정리하시면서 들으시는데 정리하시면서 들으실 거는 잘 뭐냐면 잘 봐. 오늘 하루 종일 뭐 했어요? 결론적으로만 얘기해보자. 오늘 하루 종일 뭐 했어? 계산만 주구장창 했죠. 맞아요? 그럼 시그마는 결국 뭘 잘한다가 관건일까? 계산을 잘한다는데 계산을 잘하려면 일단 뭐 하는 것도 관건일까요? 계산을 잘한다의 기본은 뭐도 있는 걸까? 뭘 IQ야? 얘는 공식들을 좀 몇 개 외우셔야 되는 게 있어요.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공식들을 좀 외워야 되는 것, 그 다음에 시그마의 성질을 써야 되는 것, 이런 것들도 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일부러 베이직 문제를 드린 건 그거를 좀 친해져 보라는 의미에서 간단하게 연습할 수 있는 문제들을 드린 거예요.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2강, 여기 있는 요 3강은 그 연습 문제, 베이직 문제를 내가 대체를 하고 거기에 해당하는 우리 원래 연습 문제 프린트는 등차, 등비 들어갈 때 조금씩 껴서 나올 겁니다. 알겠습니까? 등차, 등비 들어갈 때 조금씩 껴서 나올 거니까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되고 아마 본격적인 내용은 아마 6강 가셨을 때 그 내용이 나올 거예요. 됐죠? 6강 프린트 들어갔을 때 거기 내용이 나올 거고 지금 여기서부터 여러분들이 좀 잡아주면서 넘어갔으면 좋겠는 건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의 목표는 얘랑 친해지는 거야. 알겠죠? 여기까지는요. 단순하게 연산하는 것밖에 안 했어요. 친해지는 게 목표야. 월요일까지 안 친해져 오시면 어떻게 되냐? 죽는 건 아닌데요. 죽진 않아요. 월요일에 내가 등차수열의 합공식을 증명을 할 건데요. 내가 등차수열의 합공식을 시그마를 가지고 증명할 거예요. 그리고 시그마를 활용해서 풀 수 있는 방법들이 있어요. 등차수열의 합은. 그래서 그걸 가지고 내가 좀 풀어드리는 수능적 해석까지 다 보여드릴 거라서 그걸 쫓아갈 때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등차수열의 합에서. 등비수열은 시그마랑 큰 연관은 안 줘요. 그러니까 등비수열 할 땐 괜찮은데 등차수열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근데 등차수열이 바로 다음 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적어도 오늘 드린 20문제 연산 문제 있죠. 간단한 문제거든요. 꼭 집에 가셔서 푸시고 숙제는 어디까지 해오시면 되냐. 그래서 여기까지는 다 해와라. 체크해놔라. 3-4번. 32쪽에 3-4번까지는 해가지고 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해오시면 되겠고 다음 시간에 대표형 4부터 해서 등차수열의 합까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고 앞에 숙제 넣었으니까 숙제 가져가세요. 여기. 이거 숙제 가져가시면 돼요. 보니까. 고생 많았습니다. 다음 주에 봅시다. 고생했어요.